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성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아파트 가격 대폭락, 중국인 싹쓸이, 상투 조심하자, 폭락은 반드시 온다, 언제?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집값을 올린 거 아냐?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중국인들이 되겠습니다. 중국인의 부동산 싹쓸이, 살 집이 사라진다. 중국인들이 서울 부동산을 쓸어담기 시작했다. 외국인들 강남 아파트 쇼핑 가속화. 중국 부동산 큰손 서울 아파트 노린다. 중국인 집에 월세 내면서 서울살이 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인 집에서 월세 내면서 서울살이 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요? 자, 중국인들이 얼마나 집을 샀으면 이런 말이 나올까요? 자,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 동안 외국인이 서울에서 사들인 주택수는 1341채가 되겠고 2018년도 1600건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인들이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을 보면 대부분 다 중국인인데요. 지금은 이제 32%, 2010 32%, 2016년도에 44%, 2017년도에 50%, 2018년도에 50%, 그러다가 지금 한 60%대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중국인들이 사고 있고, 다음은 이제 미국에서 좀 사고 있고, 일본은 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대부분 이게 서울의 아파트, 수도권 핵심 아파트를 사고 있는데요. 자,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매우 높고 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인들은 자국보다 선진 외국에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면서 해당 국가의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 왔습니다. 결국은 피해자는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보게 되고 집 없는 서민이라든지 경제를 취약한 젊은 층이 받게 되죠. 자, 한국감정 시스템을 통해서 외국인들 주택을 포함한 전국 건축물 월별 거래 건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지난 5월 외국인들이 건축물 거래량은 1507건이었고 지난 4월 달에 1224건보다 23.1% 늘어난 수치고 외국인들은 전국 토지 거래량도 5월 1935건으로 집계돼서 전월 1645건 대비 17.6%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부동산을 이제 대거 사들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중국인들이 많이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서울만 보면 외국인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바로 강남구 36건, 그 4월 16건보다 2배가량 늘었고, 그 뒤로 구로구 25건, 은평구 20건, 양천구 18건, 영등포구 18건, 용산구 16건 등이 따랐습니다. 주목할 것은 최근 들어 이들이 보는 시장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중국인 부자들이 호주, 싱가포르 등 아시아 고급 주택을 대거 사들인 가운데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문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중국 부자들이 아시아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것은 자국의 경제의 둔화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일부 중국인들이 경제 둔화로 인한 위안화 약세에 대비해서 다른 나라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상에서는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서 내국인 순발을 묶고 있는데 뒤에서 조선족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국내 아파트를 싹쓸이 하고 있다고 비판을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에 비춰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의 주택 및 부동산 매입에 따라 우리나라가 유리한 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없을 뿐 다른 세율에 있어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의 경우 외국인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나 홍콩,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들이 주택 매입 시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실수요자에겐 1 내지 4% 수준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은 최대 30%, 외국에는 20%, 다주택자에게는 15%의 추가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갈수록 이제 외국인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자, 홍콩 정부는 2010년 11월부터 외국인 투자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인지세를 종전 8.5%에서 15%로 상향했고, 3년 이내 매각하면 특별거래세 명목으로 매매가의 20%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아예 2010년도 한 해 동안 집값이 11% 급등하자 외국인 거주자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2018년도에 통과시킨 바 있죠. 자, 지금 실물 경제는 매우 어려운데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불난 집에 그야말로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취득세를 대폭 높이거나 매도시 양도 차익을 추가로 가산하는 등 규제와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금리, 제로금리 수준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일본,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부동산 가격은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결국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강경한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또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타고 또한 이제 공급 과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반드시 폭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주택 공급 부족과 매매 가격 상승세, 주택을 공급하려는 계획은 결과적으로 5 내지 7년 정도의 건축 소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급이 뒤늦게 이어지게 되고 공급 과잉은 추가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가격이 폭락이 가져오게 되시죠. 다시 말해서 강화된 규제가 수요 감소를 낳게 되고 가격 상승에 정부를 포함한 건설업체의 공급 과잉이 시작되죠. 그래서 금리 인상 등 3가지 시나리오는 언제나 가격을 폭락시키고 이것을 안성시키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폭락은 결국 은행의 부실로 이어지게 되고 국가가 부도 상황에 몰리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외 상황이 부동산 폭락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를 들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중국 공산당의 폭망이 되겠습니다. 자,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나타난 것만, 예견상만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공산당 바꿀 것, 폼페이오 차대창 결벌선언, 폼페이오가 중국을 단호하게 지금 결벌을 선언하고 있죠. 틱톡, 트럼프, 미국 내 사용 금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데요. 틱톡은 중음악의 앱으로 이용자가 약 8억 명으로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미 틱톡 수집한 개인정보 국가 안보 위협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미 하원 중국 제재 법안 통과, 홍콩 탄압한 인사와 거래한 은행도 제재.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 공산당 고위층의 재산을 이렇게 몰수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미국은 언제든지 미국의 개인들 국가 재산뿐 아니라 개인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렇게 됐을 때 외국인들의 자금, 중국 자금이 이제 씨가 마르게 되죠. 그래서 중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망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사지 않고 도리어 있는 것을 팔게 됐을 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 폭망, IMF가 올 때라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생략하고 어쨌든 한국 경제가 매우 지금 어려운데요. 이런 IMF 상황 왔을 때, 경제 위기 왔을 때 반드시 경제 위기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북한의 공격과 전쟁 상황이 되겠죠.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가능성은 언제든지 노출되어 있는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태평하다는 것입니다. 자, 제2의 한국전쟁, 과연 북한이 한국을 집어삼킬 수 있을까 이렇게 돼 있죠. 자, 2020년 뉴스캐퍼에 따르면 한국에서 단 한 번의 실수로 3차 대전이 발발할 수 있다. 그러니 북한 김정은을 조심하라 이렇게 돼 있죠. 피터슨 외교 국제상업학교 이 수석 강사이자 군사 독트린 국가안보 해양 관련 정보 보호과 외교 잡지 더 디플로매트에 기고하기도 하는 로버트 팔리가 6월 19일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로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성을 짚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매우 주의하고 전쟁 상황에 이렇게 내몰릴 수 있는 한 번의 실수로 3차 대전이 발발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것이 바로 북한 현재 상태인데요. 그런 것을 한국인들은 정작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한국 흡수 통일, 볼턴, 경고, 초읽기 도리 이렇게 돼 있죠. 미국이 미군 철수하게 될 것이라는 존 볼턴의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경고에 한국인들은 왜 기울이지 않는 것일까? 놀라운 건 이 나라 국방장관이다. 그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 핵을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군은 현 상황에서 한반도에 그야말로 생명줄인데 그게 없어질 수 있다는 걸 현 정세를 가장 잘 아는 미국 관리가 한국인에게 경고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북핵이 자기 방어용이라고 굳게 믿고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청와대평이라는 것입니다. 설마 하면서 미래를 설계한답시고
강남 아파트를 사들일 꿈이나 꾸는데 그게 말짱 헛꿈이 되고 나라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냉정한 현실이 아니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나라의 국군 통수권자는 대한민국이 지킬 의지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핵도 우습게 아는 세계에서 가장 태평한 국민 한국인이 강단이 있는 것인지 어떤 묘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참 의아스럽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현재 상황은 강력한 규제는 있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제 금리까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현재 규제에다가 3기 신도시의 대규모 공급과 재건축 사업 활성화 그리고 경제가 어느 정도 잡히는 2020년도까지 금리 인상 요인 등 3박자가 갖춰지게 된다면 가격은 반드시 폭락이 올 것입니다. 자, 따라서 당분간은 이와 같은 가격 폭락 요인이 별도로 발생하기 전에는 아파트 가격의 폭락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경제 위기 상황, 또 IMF 상황, 중국의 시나리오 등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더더욱이나 이제 북한의 공격, 전쟁 상황 등 위험 요인 등을 충분히 우리가 등에 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 현실을 충분히 살피셔가지고 아파트 매매를 판단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